본격 밀리터리 팟캐스트 밀떡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워너비 밀떡이 되고 싶은 한보람입니다. 안녕하세요. 놀러온 정명섭 작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밀리터리 밀떡 김대영 군사평론가입니다. 네, 아니 얼마 전에 러시아 미그 31이 에스토니아 영공을 침범한 사건이 있었어요. 이 상황부터 자세하게 짚어볼까요? 일단 나토 유럽연합군 최고사령부가 지난 9월 19일 대변인 명의의 성명에서 당일 오전 러시아의 미그 31 전투기 3대가 에스토니아 상공을 무단 침범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날 그 러시아 전투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에스토니아에 배치된 이탈리아의 F-35 전투기가 긴급 발진했다고도 같이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인접국인 스웨덴과 핀란드 역시 전투기를 긴급 출격시킨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발트 3국에 속한 에스토니아는 나라가 굉장히 작아서 그 자체 전투기를 보유하지 있지 못해요. 그래서 다른 나토 회원국들의 공군기들이 이제 교대로 가서 공중 초계를 이제 도와주고 있는 국가입니다. 그리고 이날 오후에 에스토니아에서는 나토 사조 발동을 요청했습니다. 나토 사조가 뭐냐면 영토 보존과 정치적 독립 또는 안보를 위협받은 동맹국이 긴급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라고 돼 있는 조항으로 네. 이 조항에 의하면 나토에 속한 국가들은 이제 공동으로 대응해 줘야 된다. 그러니까 한 놈을 패면 다른 놈들이 같이 일어난다. 약간 누가 이런 우리의 거죠. 패어. 네, 이게 나토가 만들어진 진짜 목적 중에 그렇죠. 네. 하나이기도 합니다. 한편 이 러시아 전투기들이 영공을 침범해 확인했던 건 이스턴 센트리 작전 때문에 확인이 된 건데, 이스턴 센트리는 나토가 러시아의 드론과 이제 공군기의 침략에 대응하기 위해서 2025년 9월 12일부터 시작한 동부전선 경계 및 방어 임무 작전입니다. 네. 그리고 여기 나토 동맹국들의 핵심 자원들, 그러니까 뭐 덴마크, 프랑스, 독일, 영국, 스페인 등이 공군과 해군, 지상 전력을 전개해서 각종 기술을 동원해서 일종의 러시아의 드론과 공군기의 침입을 막는, 감시하는 체계이자 작전이라고 보면 되는데, 네. 작전 범위가 무려 북극에서 지중해까지, 그러니까 유럽 전체를 커버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작전 종료일이 없어요. 언제 종료한다 이런 게, 작전은 시작하면 끝이 있어야 되는데 작전 종료일을 정하지 않았다는 거 보면 아마 상시적인 시스템을 가동할 것으로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2일 날 발동이 됐는데 네. 19일 날 쳐들어왔어. 그런 얘기는 얘들이 제대로 하고 있나? 약간 이제 불시 점검 겸 이제 약간 여기 약점들을 찾아보려고 찔러본 것 같아요. 미그 31이 속도 굉장히 빠른 전투기거든요. 그래요? 그리고 이제 정찰기 역할도 하기 때문에 네. 겸사겸사 뭐 신호 정보라든지 감시 자산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한 대응 체계, 그리고 유사시에 겁나 빨리 튈 수 있거든요. 얘는. 네, 그런 목적까지 해서 미그 31기를 사용한 것 같습니다. 근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에스토니아가 직접 대응을 하지 않았어요. 이제 이탈리아랑 스웨덴에서 전투기를 출격시켜서 임무를 수행을 한 건데, 에스토니아 군사력이 지금 어느 정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발트 3국이 전부 다 작거든요. 그리고 에스토니아는 하필이면 러시아랑 국경이 붙어 있어요. 자, 쭈루룩 서 있는데 제일 오른쪽이죠. 너무 네. 연약하다. 그리고 이제 인구가 대략 130만 정도에 네. 그 영토 크기는 비슷한 국가를 찾아보니까 카타르 정도 되더라고요. 카타르도 아라비아 반도에서 이렇게 살짝 튀어나와 있거든요. 거기에 자리 잡고 있는 것처럼 영토도 별로 크지 않고, 네. 그리고 인구가 130만 정도이고 이제 징병제를 유지하고 있는데 상비군 병력이 약 7,000명 선입니다. 되게 작게 보이죠. 근데 인구가 120만이면 우리의 40분의 1이거든요. 네. 이 정도 국가에서 7,000명을 유지했다는 얘기는 우리로 치면 대략 28만에서 30만 정도 병력을 보유하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병력보다 살짝 작은데 여기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요. 징병제이지만 복무기간이 8개월이거든요. 8개월? 네, 그러니까 우리보다 절반 와, 정도이기 때문에 진짜요? 예, 병종에 따라서 11개월, 13개월이 있긴 하지만 8개월 정도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우리 복무기간 곱하기 2하면 딱 우리 병력 규모 있잖아요. 네. 한 50만에서 60만 정도를 보유하고 있는 것과 똑같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전차는 한 대도 없고요. 대신 스웨덴제 CV-90 그 장갑차, 보병 전투차가 대략 이런저런 버전 합쳐서 80대. 네. 그리고 핀란드에서 만든 파트리아 파시 장갑차 있거든요. 요게 140대 정도. 그러니까 병력 전체가 장갑차든 보병 전투차든 다 타고 있어요. 네. 기동화는 굉장히 잘 돼 있다고 보시면 네.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의외로 자료를 찾아보니까 포병 전력이 나쁘지 않았던 게 K9 자주포가 36대, 그리고 하이마스 6대, 그리고 그 케사르 차륜형 곡사포도 12대 가지고 있습니다. 대신 해군은 발트해가 있긴 하지만 초계함도 아니고 초계정 한 6척 정도 그리고 있고, 공군도 있긴 있습니다. L-39라고 체코에서 만든 아주 명훈련기 있거든요. 동구권의 베스트셀러가 2대.
전투기는 전투기는 없죠. 없어요? 이 정도 국가에서 고정익 진짜요? 항공기를 유지한다는 것도 사실 적은 건 아닙니다. 그래서 네. 발트 3국이 이제 나토에 가입했을 때 조건이 우리 영공을 좀 지켜줘였고 이제 나토가 오케이 하면서 발트 3국의 영공과 영해 발트해도 접해 있으니까 여기에 네. 공중 초계는 나토의 국가들이 파견한 항공기들이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구나. 에스토니아 영공을 침범했을 때 이탈리아제 F-35 나갔던 건 아. 거기 임무를 맡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죠. 그리고 네. 지상 병력으로 치면 전차가 없긴 하지만 미국과 영국 육군이 상시 주둔하거나 이제 교대를 주둔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좀 해결된 상황이죠. 그러니까 에스토니아는 전차나 전투기는 없지만 이제 공격보다는 방어 쪽에 네, 조금 네. 더 집중된 전력을 가지고 있는 것 같네요. 자, 이런 상황에서 우리 LIG 넥스원 대표단이 에스토니아 방문을 했잖아요. 네. 그 목적이 좀 보이는 것 음. 같거든요. 이제 보도에서 나온 내용을 보니까 신궁을 비롯한 유도무기 수출 협상을 위해서 방문했다라고 하던데 현재 이제 실정을 고려해 봤을 때 에스토니아에 필요한 무기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해요. 일단 저는 전차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라고 했지만 작은 나라에서 이것저것 다 장만했다가는 이제 국간이 비어버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되게 현명한 선택한 거죠. 병력들을 태울 수 있는 보병 전투차랑 이제 장갑차는 채워놓고 네. 그리고 기갑 전력은 미군과 영국이 맡아주는 방식으로 해결을 했고요. 공중 초계도 나토 국가가 맡아줬는데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만약에 진짜로 러시아가 쳐들어오면 이 네. 공중 초계를 맡은 나토 전투기들이 네. 목숨 걸고 싸울 거냐? 왜냐면 그 지휘권이 해당 국가에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러면 그 국가에서 야 공중 초계는 해주는데 우리나라는 러시아가 쳐들어오면 아니니까. 야 일단 튀어. 아, 뭐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래, 그건 그래. 왜냐면 에스토니아 공군 소속이면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싸울 거 아니에요. 그렇긴 한데 아니 약속했잖아요, 지켜주기로. 그 약속이라는 게 약속을 안 지키면 내 뚝배기가 깨질 수 있다. 아니면 그냥 항의하고 끝난다에 오호라. 따라서 약속을 지킬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척도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약속이 가지고 있는 비애이기도 하고 그 에스토니아 이걸 너무 잘 알고 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채우고 있는데 네. 그 전투기는 살 수는 없어요. 살 수는 없는데 대신 방공 장비들을 대량으로 도입해서 제공권을 완전히 뺏기진 않겠다라는 컨셉으로 가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현재 그 라트비아랑 같이 아이리스-T 지대공 미사일을 공동 구매를 해서 3개 포대를 도입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게 중고도 정도를 맡을 거고 저고도를 맡을 게 아마 신궁으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대표단이 갔을 때 신궁에 대한 여러 가지 수출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데 네. 이게 또 제공권이 장악되면 전투기만 날라오는 거 아니거든요. 당연하죠. 드론도 날라오고 별의별 게 다 날라올 거예요. 요걸 막으려면 제 생각에는 신궁 그 자체보다는 물론 네. 신궁도 운영할 때 아마 우리처럼 트럭에 실어서 사용하겠지만 그거보다는 조금 쓰는 김에 조금 더 써서 비호 복합을 사는 게 어떨까라는 그런 생각도 좀 해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아무래도 기동성 문제가 그래도 트럭보다는 차륜형이 조금 나을 수도 있고 예, 그리고 이제 비호 복합은 기관포도 있고 신궁도 있기 때문에 저고도로 날아오는 드론에 대해서 조금 더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지점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어느 나라보다 진짜 이 비용을 효율적으로 사용해서 방어력을 강화해야 되는 나라가 에스토니아인 것 같아서 위원님께서는 어떤 무기를 좀 생각하고 계실까요? 그러니까 에스토니아 입장에서는 물론 이제 큰 그런 지대공 미사일 체계도 필요하지만 이런 맨페즈처럼 이제 견착식 지대공 그렇죠. 미사일도 많이 필요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실제로 과거에 이제 공군지 기구하면서 공군 방공 포대 가가지고 체험한 적이 있어요. 오. 근데 이게 그래서 이제 신궁도 그때 가서 이제 봤어요. 그리고 미스트랄은 실제 그 작전하는 거 그걸 해봤어요. 그 왜? 방에 내무반. 네오반에서 그러니까 시작 이렇게 합니다. 네오반에 군장을 입고 있어요. 그러면 비상벨이 울려. 나도 같이 뛰어가는 거야. 3분 안에 짐질 점령해서 미스트를 와. 작동을 시켜야 돼. 네. 뒤지는 줄 알았어요. 그래도 몸이 기억하죠. 와 그때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민간인이었으니까. 아니, 그래도 몸이 이제 기억하는 거 간 아니에요? 건데 이게 산에 있어요. 뛰어가야 돼. 그래 거기서 뛰어가서 계단 내려가지고 그것도 이제 군장 헬멧 메고, 쓰고 군장 메고 뛰어가는 거예요. 심장이 터진 줄 알았어. 근데 이제 신궁이 네. 제가 봤을 때 몇 가지 장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맨페자는 보통 이제 어깨에 메고 쏘는 걸 많이 하잖아요. 근데 물론 이제 그렇게 급하게 쓸 때도 있어요. 네. 근데 평시에는 보통
그렇게 하면 힘들죠. 평소에 이러고 매부 계속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근데 신궁은 보면 이제 거치대. 미스트랄 살짝 네. 거치대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럼 평소에도 거기서 앉아서 하면 돼. 어. 그리고 외형으로 보면 미스트랄이랑 비슷하고 미사일은 이글라랑 비슷해요. 잘 섞었어. 네, 그런 강점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아마 네. 에스토니아도 그렇게 해서 좀 사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루마니아가 좀 샀어. 그렇죠. 루마니아 좀 이제 맛을 봤어. 근데 다음에 이제 에스토니아 좀 이제 사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경쟁이 될 수 있는 게 이제 프랑스가 만든 미스트랄. 그죠. 그다음에 이제 미국이 만든 스팅거. 네. 네. 스팅거 줄나름이 서 있어요. 이거 살려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미스트랄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비싸고. 그래서 지금 이제 신궁이 사실은 나쁘지 않죠. 네, 그런 측면에서 좀 기대가 되고 그밖에 저는 이런 것도 좀 기대가 돼요. 현궁. 대전차. 이제 그런 이제 소수 정예 병력들 지금 에스토니아 같은 경우 그런 상황이니까 그렇죠. 이런 게 많아야 되거든요. 네, 이런 것들도 이제 협상이 좀 대상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좀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럼 이번 협상에서 우리가 유리한 점이 좀 있을 것 같고요. 협상이 성공이 된다. 네. 앞으로의 기대되는 점은 어떤 게 있을까요? 김 의원님 말씀대로 루마니아가 이미 구매를 했고 그리고 별로 언급하고 싶지 않지만 인도네시아도 좀 샀어요. 네, 맞아요. 그래서 이제 에스토니아와 전차 항공기는 없지만 최근 7,000명 정도의 상비군 병력을 2, 3만 대로 늘리려고 하고 있고 왜냐면 진짜 발등에 불 떨어졌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네. 우리가 예비군이라고 부르는 우리는 상시 징집돼서 하는데 서구 국가에서는 이렇게 자원자들 받아서 이제 훈련하는 방식이 있거든요. 약간 민병대에 가까운데 이런 예비군 민병대 병력이 지금 10만이 넘는 걸로. 그러니까 어쨌든 이제 뭐든 필요한 그런 상황이고 잘 보시면 포병 화력이 굉장히 대량으로 있거든요. 국가의 규모에 비해 군의 규모에 비해서 네. 최근에 이제 포병 장비 다음이 제가 보기에는 미사일과 로켓 이런 방식이라서 네. 유도 무기들의 장점 또 우리 아니겠습니까? 네, 그리고 아이리스티를 지금 먼저 구매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미스트랄을 사버렸으면 우리가 명을 못 내밀죠. 네, 근데 중고도는 아이리스티, 저고도는 신궁 이러면 짬뽕이 되거든요. 예, 짬뽕이 되기 때문에 그럼 우리는 다시 만약에 얘들이 고고도를 생각하고 있다. 네. 중고도 위에. 그러면 우리도 세일즈 할 수 있는 지점들이 조금 생기는 그런 지점. 그리고 유럽 지역은 판매할 때 가산점이 들어가요. 예, 가산점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지점들이 유리하고 협상 성공은 하는 거죠. 이미 잘 우리 군에서 사용하고 있고 루마니아와 인도네시아 사용하고 있다. 잘 봐라. 검증된 제품이라는 점. 그리고 혹시 생각이 바뀌시면 우리 비오 복합도 있고 뭐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앞으로 많이 이용해 주세요. 이런 지점들이죠. 네. 만약에 이제 견착식 지대공 미사일로 사업을 한다 했을 때 가장 제가 봤을 때 가장 큰 변수가 폴란드. 있죠. 폴란드가 이제 견착식 지대공 미사일 만든 게 있어요. 네. 피온이라고 맞아요. 하나 진짜요? 있는데 네. 최근에 스웨덴이 그걸 샀어. 그러면 또 한 번 또 들고 들어올 수 있죠. 그렇죠. 네. 우리의 그래서 친구 폴란드가 경쟁 상대가 경쟁 되는 상대가 될 경우가 수도 있지 있네요. 않을까. 약간 조심스럽게 그렇게 보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네. 저는 사실 전투기도 전차도 없는 국가가 있다는 게 조금 놀래기도 했거든요. 진짜 말 그대로 눈물 나는 군사력을 가진 이 에스토니아에 LIG 넥스원이 신궁을 비롯한 유도무기 수출을 위해서 방문한다라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사실 워낙에 좀 지켜주고 싶은 생각이 들어서 네. 전투기도 보내주고 싶다라는 네. 생각이 드는데 전혀 그 가능성은 없는 걸까요? 인구가 130만이고 그렇죠. 규모를 생각하면 지금도 진짜 쥐어짜내고 있는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 중부 유럽이나 서유럽의 국가들이 약간 느슨했다면 발트 3국은 진짜 세 나라 다 네. 러시아 땅, 소련 땅이었어요. 위성국이 아니라. 그리고 90년대 소련이 무너지면서 네. 세 나라가 독립을 했는데 다른 나라들은 그나마 순탄하게 이렇게 빠이빠이 했다면 러시아가 놓치지 않으려고 했어요, 이 나라. 왜냐하면 바로 옆이 상트페테르부르크예요. 러시아 우리로 치면 부산 같은데. 부산 바로 옆에 있던 땅이 독립한다 그러면 네. 우리 같아도 싫어하겠죠. 네, 그런 문제점들까지 감안하니까 더 오랫동안 핍박받고 직접적으로 받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 또 하나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이 끝나면 이건 축구로 치면 전반전 끝난 거예요. 타임 끝나고 후반전은 아마도 제가 보기에는 발트 3국이 될 가능성이 그렇죠. 굉장히 높습니다. 이런 나라야말로 사실 예전에 우리가 한번 다뤘던 105mm 네. 예, 그런 자주포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도 생각하는데 너무 방어에만 몰빵돼 있는 것 같아서. 네네. 근데 최근에 제가 이제 앞에 자주포 얘기했을 때 말씀드렸지만 지금 그 전선 기준으로 양쪽 20km, 20km
그 105mm가 생존성이 거의 없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사실 105mm는 지금 지는 애가 돼버렸고 유럽에서는 거의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로는 그래서 이제 발트 3국 폴란드 할 것 없이 최근에 그 러시아 국경선 쪽으로 요새지대를 만들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뭐 철조망도 하고 그다음에 용치라 그러죠. 그것도 그렇죠. 하고 있고 네. 그다음에 그 폴란드 같은 경우에는 우리 방파제 부분 그 뭐라 그러죠? 트라이포트. 그걸 작게 만들어서 그것도 지상에 까는 걸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보면 이쪽 나라들은 이제 무기도 사지만 네. 요새지대 구축도 굉장히 열심히 하고 아.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탄탄하게 방어를 하고 있네요. 우리나라 건설사가 좀 들어가주면 좋을 것 같은데 이런 거 지을 때. 왠지 또 그 종목을 사야 되나? 저희 주식 방송 아니에요. 그렇죠. 아닙니다. 네. 자, 어쨌든 이번에 LIG 넥스원이 이제 수출을 하게 된다면 굉장히 작지만 전략적인 만남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한국 방산의 신뢰와 또 영향력 확대로도 이어질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기대도 커집니다. 왠지 에스토니아를 계속 응원하게 되기도 하는데 여러분들께서도 다양한 의견들 댓글로 남겨주시길 바랄게요. 자, 밀리터리 팟캐스트 밀떡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꾹 눌러주시고 저희는 다음에 또 새로운 소식 들고 돌아올게요.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